사샤의 오디오북. 마샤와 곰.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마샤라는 손녀가 있었어요. 마샤의 친구들이 버섯과 열매를 따러 숲에 가려고 모였어요. 친구들은 마샤도 같이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샤가 말했어요. 친구들과 숲에 가게 해주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다녀오렴. 하지만 친구들과 떨어져 길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마샤와 친구들은 숲에 가서 버섯과 열매를 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샤는 큰 나무들을 지나고 작은 나무들도 지나 친구들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마샤는 아우 하고 친구들을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마샤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샤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죠. 마샤는 숲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마샤는 아주 외지고 위험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오두막집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샤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요. 마샤가 문을 밀자 문이 열렸어요. 마샤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문 옆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았어요. 앉아서 생각했지요. 여기엔 누가 살고 있지? 왜 집에 아무도 없지? 그런데 그 집엔 아주 커다란 곰이 살았어요. 마샤가 집에 왔을 때는 곰이 숲으로 나갔을 때였지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곰이 마샤를 보자 몹시 기뻐했어요. 그래, 곰이 말했어요. 이젠 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거야. 넌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너는 난로를 떼고 죽을 만들고 나에게 음식을 해줘야 해. 만약 도망간다면 잡아먹어버릴 테야. 마샤는 어떻게 곰으로부터 도망갈까 궁리했어요. 하지만 사방은 숲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마샤는 슬프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샤는 곰과 함께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곰은 매일매일 숲으로 갔고 마샤에게는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만약 어딜 간다면 곰이 말했어요. 너를 찾아 잡아먹어버릴 테다. 마샤는 어떻게 곰으로부터 도망갈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마샤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렸지요. 어느 날 곰이 숲에서 돌아오자 마샤는 곰에게 말했어요. 곰아, 나를 하루만 집에 다녀오게 해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선물을 가져다 드리고 싶어. 안 돼. 곰이 말했어요. 넌 숲에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게 선물을 주면 내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 마샤는 기뻤어요. 마샤는 빵을 굽고 큰 상자를 꺼낸 뒤 곰에게 말했어요. 자, 잘 봐. 내가 이 상자 안에 빵을 넣으면 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잘 기억해. 가는 길에 상자를 열어서 빵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참나무 위로 올라가 너를 지켜볼 거야. 알겠어. 곰이 대답했어요. 어서 상자를 줘. 마샤가 말했어요. 현관에 있는 계단으로 나가서 비가 오는지 보고 와. 곰이 현관 계단으로 가자 마샤는 곧장 상자 속으로 들어가 빵이 담긴 큰 그릇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곰은 준비된 상자를 보았어요. 곰은 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마을로 향했지요. 곰은 전나무 사이를 걷고 자작나무 사이를 지나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고 언덕을 올라갔어요. 곰은 걷고 또 걷다가 지쳐서 말했어요. 그루터기에 앉아 빵을 좀 먹어야겠다. 그러자 마샤가 상자 속에서 말했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루터기에 앉지 말고 빵도 먹지 마.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우와, 정말 눈이 좋구나. 곰이 말했어요. 다 보여. 곰은 상자를 메고 계속 걸어갔어요. 걷고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잠시 멈춰 앉아서 말했어요. 그루터기에 앉아 빵을 좀 먹어야겠다. 그러자 마샤가 상자 안에서 다시 말했어요. 내가 보고 있어. 그루터기에 앉지 마. 빵도 먹지 마.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곰은 놀랐어요. 정말 똑똑한걸? 높은 곳에 앉아서 멀리까지 보고 있잖아. 곰은 일어나 빨리 걸었어요. 곰은 마을에 도착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을 찾아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마샤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개가 곰의 냄새를 맡고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집안의 모든 개들이 곰에게 달려들어 짖었어요. 곰은 놀라서 상자를 대문 옆에 놓아둔 채 돌아보지도 않고 숲속으로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와 상자를 보고는 말했어요. 대체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걸까?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상자를 열어보고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상자 안에는 마샤가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서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기뻤어요. 마샤를 안고 뽀뽀하며 영리한 아이라 칭찬했어요. 여우와 늑대.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멈, 당신은 만두를 굽고 있어요. 나는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낚시하러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썰매를 물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여우 한 마리를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여우에게 다가갔지만 여우는 얼어 죽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주 멋진 놈을 찾았군. 우리 할멈 털옷에 달면 멋진 목도리가 되겠어. 할아버지는 여우를 썰매에 싣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여우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여우는 일어나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썰매 밖으로 던졌어요. 물고기를 모두 밖으로 내던진 여우는 조용히 썰매에서 도망쳤지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당신을 위해 털옷에 달 아주 귀한 목도리감을 가져왔소. 할머니는 썰매로 가보았지요. 하지만 썰매에는 목도리감도 물고기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감, 또 나를 속이려고 해? 할아버지는 그제야 여우가 죽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슬펐지만 이미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한편 여우는 길거리에 던진 물고기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 옆에 앉아서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그때 여우에게 늑대가 다가왔어요. 반가워 여우야. 많이 먹으렴? 난 내 것을 먹을 테니 넌 저기 멀리 서 있어. 내게도 물고기를 좀 나눠줘. 네가 직접 잡아먹어. 하지만 난 잡을 줄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늑대야, 강으로 가서 얼음 구멍에 꼬리를 넣고 이렇게 말하렴. 물고기야 잡혀라. 큰 것 작은 것 많이 잡혀라. 그러면 네 꼬리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늑대는 강으로 가서 얼음 구멍에 꼬리를 넣고 앉아 말했어요. 물고기야 잡혀라. 큰 것 작은 것 많이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큰 것 작은 것 많이 잡혀라. 여우는 늑대의 주위를 맴돌며 중얼거렸어요. 별아 별아 밤하늘의 밝은 별아 늑대의 꼬리를 얼어붙게 해다오. 늑대는 여우에게 물었어요. 여우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네 꼬리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여우는 그러고는 다시 말했어요. 별아 별아 밤하늘의 밝은 별아 늑대의 꼬리를 얼어붙게 해다오. 늑대는 밤새 얼음 구멍 옆에 앉아 있었어요. 늑대의 꼬리는 이미 얼어버렸지 뭐예요? 아침이 되자 늑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늑대는 생각했어요. 우와,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은 거지? 꼬리를 뺄 수가 없잖아. 그때 한 여자가 강에서 물을 기르러 양동이를 들고 왔어요. 여자는 늑대를 보고는 소리쳤지요. 늑대다 늑대, 늑대 잡아라. 늑대는 이리저리로 움직였지만 꼬리를 뺄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양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막대기로 늑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막대기로 늑대를 계속 때렸어요. 늑대는 달아나려고 애를 썼지요. 그때 늑대의 꼬리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늑대는 달아나며 생각했어요. 그래, 여우야. 내가 꼭 잊지 않고 다음에 이 원수를 갚아주마. 그때 여우는 여자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 반죽통에 든 반죽을 먹고 머리에 반죽을 묻히고는 거리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늑대와 여우가 만났어요. 여우, 네가 나에게 일부러 그랬지. 낚시하는 법 말이야. 잘 봐, 너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못 쓰게 되었잖아. 여우는 늑대에게 말했어요. 아이쿠 늑대야, 너는 꼬리만 없고 머리는 멀쩡하지.
나는 머리를 두들겨 맞았어. 잘 봐. 나는 뇌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맞아 겨우겨우 걸어왔단 말이야. 진짜 네 말이 맞구나. 늑대가 말했어요. 여우야, 어디로 갈 거니? 내 등 위에 앉으렴. 내가 데려다 줄게. 여우는 늑대의 등 위에 앉았어요. 늑대는 여우를 업고 걸어갔지요. 여우가 늑대 위에 앉아가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두들겨 맞은 놈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업고 가네. 두들겨 맞은 놈이 맞지도 않은 나를 업고 가네. 여우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늑대 네가 아프지 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지. 그리고 여우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두들겨 맞은 놈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업고 가네. 두들겨 맞은 놈이 맞지도 않은 나를 업고 가네. 동장군.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할머니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계모와 사는 것이 어떤지 모두가 알 거예요. 친딸이 아니면 무엇을 해도 항상 혼을 내고 친딸이면 무엇을 해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지요. 의붓딸은 해가 뜨기도 전에 가축들에게 물과 먹이를 주고 장작과 물을 집으로 나르고 난로를 떼고 집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늙은 계모는 무슨 일이건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게만 보였지요. 바람은 거세어졌다가도 잠잠해지는데 늙은 계모는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늙은 계모는 의붓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감, 당신 딸을 내 눈에 띄지 않게 어딘가 멀리 데려가요. 지독히 추운 숲속으로 데려가 버려요. 늙은 계모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끄게 되었지요. 사랑스런 내 딸아, 썰매 위에 앉으렴. 할아버지는 딸을 숲속으로 데려가 전나무 및 눈더미에 버린 채 떠났어요. 여자아이는 전나무 밑에 앉아 추위에 떨었어요. 추운 기운이 여자아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동장군이 딱딱 소리를 내며 전나무를 타 넘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장군은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나무 위에 나타나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따뜻하니 아이야? 따뜻해요, 동장군님. 따뜻해요, 할아버지. 동장군이 더 아래로 내려오자 딱딱거리는 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따뜻하니 아이야? 따뜻하니 예쁜 아이야? 여자아이는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따뜻해요, 동장군님. 따뜻해요, 할아버지. 동장군은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딱딱거리는 소리는 더 거세어졌지요. 따뜻하니 아이야? 따뜻하니 예쁜 아이야? 따뜻하니 영리한 아이야? 여자아이의 몸이 점점 굳기 시작해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네, 따뜻해요, 동장군님. 동장군은 여자아이가 가여워서 따뜻한 모피를 입혀주고
포근한 이불을 덮어 주었어요. 계모는 의붓 딸의 장례를 치르려고 팬케이크를 구우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영감, 어서 숲속으로 가서 딸 아이를 데려와요. 묻어줘야죠. 할아버지는 딸 아이를 버려둔 곳으로 갔어요. 커다란 나무 밑에 딸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얼굴은 밝고 볼이 볼그스름했어요. 담비 모피를 입고 온통 금 단장과 은 단장을 했어요. 주위에는 값비싼 선물이 든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기뻤어요. 선물을 썰매에 싣고 딸 아이를 안치고는 집으로 데려갔지요. 늙은 계모는 집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강아지는 식탁 밑에 앉아 있었어요. 멍멍, 할아버지의 딸은 금단장, 은단장을 시켜 신부로 데려가는데 할머니의 딸은 시집도 못 가네. 늙은 계모는 강아지에게 팬케이크 한 조각을 던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할머니의 딸은 시집을 가는데 할아버지의 딸은 뼈만 남아 돌아오네. 강아지는 팬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다시 말했어요. 멍멍, 할아버지의 딸은 금단장, 은단장을 시켜 신부로 데려가는데 할머니의 딸은 신부로 데려가지도 않네. 늙은 계모는 강아지에게 팬케이크를 던지고 때리기도 했지만 강아지는 계속 같은 말만 했어요. 갑자기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현관문이 열리고 의붓딸이 들어왔어요. 금단장, 은단장을 했는데 그렇게 빛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 할아버지가 크고 무거운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늙은 계모는 그 모습을 보고 양손의 힘이 쭉 빠졌어요. 영감, 얼른 말을 끌고 와요. 내 딸도 숲속으로 데려가 그곳에 앉혀놔요. 할아버지는 늙은 계모의 딸을 썰매에 앉히고 숲속 그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큰 나무 아래 눈더미 위에 늙은 계모의 딸을 내려놓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늙은 계모의 딸은 추워서 이를 떨며 앉아 있었어요. 동장군이 딱딱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나무를 밟고 와 늙은 계모의 딸을 지켜보았어요. 따뜻하니 아이야? 늙은 계모의 딸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춥죠. 삐걱 소리도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도 내지 마세요. 동장군은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삐걱삐걱 소리를 내었어요. 따뜻하니 아이야? 따뜻하니 예쁜 아이야? 이런 손과 발이 말을 안 듣잖아. 저리 가버려 동장군. 동장군이 더 아래로 내려오자 소리는 더 심해졌어요. 따뜻하니 아이야? 따뜻하니 예쁜 아이야? 에이, 너무 춥잖아. 저리 가. 저리 가버리라고 나쁜 동장군. 화가 난 동장군은 늙은 계모의 딸에게 뼈가 굳어버릴 정도로 매서운 추위를 몰고 왔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늙은 계모가 할아버지를 보내며 말했어요. 영감, 빨리 내 딸이 있는 데로 가서 금단장, 은단장을 한 딸아이를 데려와요. 할아버지는 떠났어요. 그러자 강아지가 탁자 아래에서 말했어요. 멍멍, 할아버지의 딸은 시집을 가는데 할머니의 딸은 보자기에 뼈만 쌓여 돌아오네. 늙은 계모는 강아지에게 빵을 던졌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렴. 할머니의 딸은 금단장, 은단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지만 강아지는 똑같은 말만 계속했어요.
멍멍, 할머니의 딸은 뼈만 남아 돌아오네. 그때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늙은 계모는 딸을 맞으러 재빨리 뛰어나갔어요. 썰매에 있던 멍석을 들추어 보자 늙은 계모의 딸이 죽은 채 누워 있었어요. 늙은 계모가 슬프게 울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